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킥보드 사고도 급증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에 킥보드 사고 건수가 무려 2.5배 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킥란이라는 말 아세요? 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하죠.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말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미 몇 년 전부터 킥란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킥보드 사고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차로 분류된다는 건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겠죠. 먼저 실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킥보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도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니 전동 킥보드 사고 중에 절반이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준수 의무로는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 도로 운행 원칙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음주운전과 약물운전도 금지되고 이러한 측정 요구를 했을 때 불응하시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지게 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우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범하여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둘째,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죄.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가중처벌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하죠.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에 도주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킥보드 면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보다 사고 처리가 더 까다로운데요. 저희가 자전거 사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과 같이 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어느 사고에서나 그렇듯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체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주변 CCTV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바로잡고 또 과실 비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로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 사고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합의는 보험사에게 맡기고 형사합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민형사합의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의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자전거보다도 더 취약한데요.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면책으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 킥보드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 한도가 현저히 적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보험은 운전사 보험의 PM 특약인데요. 이 경우 외에는 대체로 민형사 합의를 개인의 자력으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허 구제 부분도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로 다퉈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에 있어서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음주운전인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라면 구제 가능성이 있는 편이지만 인사사고를 동반한 경우라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현장 증거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또 사건의 경위를 잘 남겨두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은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실무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루트는 다각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 요구를 하시고 적절한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보험적 구제 수단이 불가능하고 원만한 합의도 결렬될 경우 결국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시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까지 모두 산정을 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사고는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가중처벌, 행정적 면허까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가해자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